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성화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제목은 뭘로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 인류는 여성화되고 있다? 뭐, 남성성의 종말?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음, 요새 세상이 여성화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10년 전, 20년 전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세상이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꽤 그 여성성에 맞춰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게 여성분들뿐만 아니고 남성분들도 자연스러워지고 그 저희 때는 이제 처음에 커피 전문점이 생겼을 때 이게 7, 8천 원 되는 커피 그 한 잔을 이게 밥값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는데 굳이 저 물로 된 그 커피를 저런 비싼 돈을 주고 꼭 마실 필요가 있나. 예, 그게 좀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커피 전문점 가서 마시는 걸 보고 의아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문화가 돼서 예, 돈을 쓰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깔끔하고 이쁜 커피 전문점 가서 날이 더울 때는 에어컨도 쐬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들어가서 얘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예,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은 커피 값이 뭐 아깝기는 당연히 아깝죠. 근데 그 전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커피 마시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그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 빼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분들이 요새 화장하고 어, 로션 바르고 머리도 스타일리시하게 꾸미고 다니고 염색하기도 하고 다양한 색깔로 또 옷도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컬러풀하게 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들이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고 부자연스럽지 않고 어 되게 어 느낌 있다 센스 있다 이렇게들 오히려 긍정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귀걸이하고 뭐 코에 뚫는 거 뭐죠? 피어싱도 하고 예, 자연스러웠습니다. 음, 이 여성의 입장에서 그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 미투 사건도 그렇고 또 다양한 그 남자들이 그 전에는 장난으로 했던 것도 성희롱으로 인정받아지고 어떤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가 문제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는데 더 이상 그게 받아지지 않고 요새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건 나한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입장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회가 점점 바뀌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회가 바뀔수록 당연히 그게 선진적인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인권이랑 봤을 때도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근데 제 이제 한편으로는 세상이 굉장히 여성성의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 인트로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려고 말씀을 꺼내 봤어요. 네.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연히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가 바뀌는 부분에서 나오는 트러블들이 남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점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법이라든가 사회 제도도 여성의 입장에서 또는 육아를 하니까 또 여성의 입장에서도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남녀 갈등이 이제 종종 생기기도 하죠. 뉴스 보시면 뭐 대표적인 사례도 있겠지만 뉴스 보시면 그런 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해서 사회 제도 법치도 관련된 부분까지. 그래서 뭐 인터넷에 뜨면 기사가 하나 뜨면 댓글들에 남자 편, 여자 편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사회 과도기 상황에 있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런 남녀 갈등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마저도 여성화돼서 결국은 남성성은 이제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인트로를 한번 띄워봅니다. 예. 그 여성화 환경이라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보면 백과사전에 보면 여성화 생물학이라고 가지고 이게 여성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오죠. 여성 호르몬 과다 원인이 작용한다. 여성화라는 건 여성 호르몬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이제 문화가 여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문화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이제 여성화 되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여성화 됐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개체수가 많아서 여성화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서 문화가 여성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계 인구 구조는 아니잖아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저 숫자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 비춰 보더라도 인구 비율 때문에 지금 문화가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 환경, 지구에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화학 제품, 석유화학을 이용한 플라스틱 제품, 뭐 그런 용기들,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여성 환경 호르몬 호르몬과 유사한 환경 호르몬을 내뿜고 우리가 자주 그것을 먹고 바르고 하기 때문에 점점 유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지금 현재 성인들 이르기까지 체내에 여성 호르몬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생각도 여성화돼 가고 생활하는 패턴도 여성화돼 가고 있어서 이 사회 구조가 사회 분위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 자체가 여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 호르몬이 주 원인이다. 여성 호르몬이 과다인 경우 특히 남자가 여성화될 수 있다. 자발적인 여성 호르몬 과다 섭취. 이거 병원에서 주사 맞고 하잖아요. 목소리가 가늘어짐. 남자가 여성 호르몬을 맞을 경우 체형이 여성화된다. 남자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 많잖아요. 이제 여성성 유방을 가지고 있게 되는 사례가 비만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뭐 아무 문제 없는 남성들도 그런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어린이들도 그렇고 목소리가 가늘어짐, 여성형 유방, 피부가 매끄러워짐, 체모의 감소. 체모의 감소는 체모의 감소는 옛날에 비해서 체모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일부러 체모를 아예 없애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에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성은 유방암, 이제 자궁 관련된 질환, 각종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성이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제때 나오지 않고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과다하게 체내 축적되면 남자는 여성화가 되고 여성은 암이 유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호르몬을 조회를 해볼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인은 환경 호르몬에 있지 않는가, 그 얘기니까요. 환경 호르몬, 지난번에도 환경 호르몬 한번 조회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환경 호르몬, 인체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예, 환경 호르몬의 습격. 자, 먼저 환경 호르몬을 검색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볼게요. 이 백과사전에 있는 거 지난번에 한번 같이 봤던 것 같은데, 환경 호르몬에 대한 기사도 많고 읽을 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용품. 여기 보시면 SBS 스페셜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중파 SBS에서 나온 다큐인데요. 어, 이게 많은 그 환경 호르몬들이 이제 주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방송도 2부작, 3부작인가요? 아무튼 꽤 많은 그 시청자들을 이제 그 끌어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을 했는데, 여기 잠깐 보면 이 내용 한번 기회 되시면 다시 보셔도 유튜브에 아마 뜰 겁니다. 여기 여성형 유방에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 조숙중, 성조숙중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다 환경 호르몬의 차이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성 물질, 이게 여성 호르몬 유사 환경 호르몬인 거예요. 네, 그때 얘기했던 농약,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농약은 우리가 먹는 야채, 채소 이런 것들에 다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몸에 섭취해서 몸에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벤젠고리 구조가 기본 모양입니다. 환경 호르몬들은. 벤젠 구조가 아직까지 학계에서 어떤지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벤젠고리는 특이하게 공명을 이룬다고 해요. 공명이라는 건 파동을 형성하고 에너지가 끊임없이,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작은 분자 구조의 형태입니다. 그 에너지가 저장됐다는 것은 걔가 다른 곳에 갔을 때 그 미미한 에너지를 전달해서 뭔가 트리거라고 하나요? 방아쇠를 당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관련된 그 신경 세포들, 신경 전달하는 그런 곳들에 안 좋은 작용, 예측 불허한 작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관련된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신경은 아니지만 그 호르몬이라는 건 분자의 리셉터에 부착이 딱 되면 방아쇠 같은 효과로 인해서 그 안쪽에 분자 구조를 딱 변형시켜서 그 방아쇠 효과, 트리거 효과를 낼 수 있게 그 미미한 에너지가 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 이런 벤젠고리 형태가 그래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자, 플라스틱 부분 환경 호르몬입니다. 농약, 프탈레이트 많이 쓰이죠. 성조숙증 환자, 유전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럽니다. 플라스틱. 석유에서 다 나온 타르를 이용한 거죠. 가슴 성형, 이건 성조숙증. 예. 남자도 많다. 남자도 많다고 하죠. 예, 여기 쭉 보면 쭉 보시면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습니다. 쥐에 대한 실험이었고요. 아기 젖병도 환경 호르몬, 예, 이 나온다는 거죠. 폴리카보네이트 병.
다 실험을 했고 통계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확인했던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플라스틱병, 예, 오래 쓰지 말라는 거고요. 저도 플라스틱 웬만하면 안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서 여기 보시면 요도 하혈증에 걸려 수술했다고 했는데 요도 하혈증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얘가 남자 어린이의 생식기를 가질지 여자 어린이의 생식기를 가질지 그게 이제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남자아이의 염색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환경 호르몬에 의한 여성 호르몬 작용이 세지면 또는 남성 호르몬 작용이 약하면 이게 남자아이 염색체라 하더라도 남자아이의 생식기 모양이 아니고 여성 쪽으로 모양이 약간 형성돼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도 하혈증, 여성화된 남자아이 가진 어머니가 과자도 안 먹었고 조심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환경 호르몬이겠죠. 내 아이의 고추가 왜 이렇게 작냐는 것. 지금 요새 유튜버들도 그렇고 많은 남자분들이 이제 트랜스젠더가 돼서 여성화 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일 수 있어요.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어머니가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뭐 이런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돼서 뱃속에 있는 그분들이 태어났을 때 남성성을 많이 없어진 상태로 여성성이 강화된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자라면서 내가 내 마음속은 여성이 되고 남성처럼 그렇게 하기 싫고 인형이 좋고 한데 내가 여성이 되는 게 내 자아 정체성이 맞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요 근래 들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아이가 AGD라는 이 정상적인 간격으로 나야 되는데 여자아이와 같은 간격으로 남자아이의 생식기가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죠. 길이가 짧을수록 남자아이가 여성화가 되는 거라고 한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 프탈레이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이 높으면 저렇게 남자아이의 생식기처럼 되는 게 힘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냉동밥, 찬밥, 락앤락 밥 얼려놨다. 전자레인지 돌려. 여기 전자레인지도 문제가 있지만 락앤락이 플라스틱인데 이거를 얼렸다가 전자레인지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락앤락 플라스틱 구조가 깨집니다. 깨지면서 그 안에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밥이랑 계속 먹어왔던 거죠. 쌍둥이. 어머니도 그렇게 먹어왔고. 몽쉘 통통 껍질째 돌리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프탈레이트 수치가 엄청나게 나왔겠죠. 네, 기름. 플라스틱 병에 담긴 식용유. 플라스틱 병에 식용유가 담겨 있어서 그 식용유에 플라스틱 병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기름에 들어갔다는 거죠. 빨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섬유유연제 썼다. 하이타이 옛날에 많이 썼죠. 섬유유연제도 환경 호르몬을 만들었는데 그걸 깨끗이 빨지 않고 묻어 있는 경우 체내의 아이들이 이제 몸속으로 그 섬유유연제 성분을 흡수한다는 거죠. 폴리카보네이트, 프탈레이트. 자, 이런 거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건 외국인 케이스인데 지금 그런 거 안 쓰려고 베이킹 소다 이런 거 써서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환경으로 보면 프탈레이트 이런 성분을 안 쓰려고. 네. 그 화학 제품 안 쓰고 EM 미생물 만들어 썼다고 나와 있고요. 식초,
붕사 이런 거 좋다는 거고,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작용을 알아서 지금 아예 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뭐 세제, 합성세제, 뭐 계면활성제, 세제, 샴푸, 뭐 이런 거, 치약, 로션, 화장품 이런 거 다 안 쓰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요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리 도자기 제품만 사용한다. 락앤락 같은 거 안 쓴다. 우리 락앤락 엄청 많이 썼죠. 락앤락 쓰고 나서 그때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여성화된 애들이 혹시 많은 건 아닐까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스포에놀 A 옛날에 제가 얘기했었죠. 전에. 네. 생리통이 있다는 분도 식습관, 플라스틱 통 이런 거 안 썼다고 하고, 자궁 내막증 검사도 해보고 생리통 심하셨다고 해본 분들, 네, 그런 거 환경 호르몬 조심하라는 얘기. 여기 보시면 댓글 한번 보세요. 댓글에 나도 결혼하고 맨날 페트병 물 마시고 커피 일회용 잔 맨날 레트로 식품 맨날 전자레인지 돌려 먹었는데 자궁 내막증 걸렸다고 돼 있네요. 네. 자, 이게 제가 그 전에 컨텐츠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호르몬 영향이 엄청 큽니다.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태어난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남자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이제 여성화되고 자기 정체성도 내가 여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아이들 보면. 그리고 최근에 알았는 게 이제 파라벤이라고 한 걸 한번 해볼게요. 파라벤이 뭐냐면 파라가 이제 그 거울상인가요?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 있는 파라, 벤조산이라는 건 이 벤젠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육각형 고리. 파라벤이면 벤젠 고리가 있는 유사한 애들, 좌우 거울상으로 똑같이 이제 그 벤젠 고리에 분자 구조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일련의 어떤 벤젠 고리를 가진 그런 류의 화학 물질들 통틀어서 파라벤유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인데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입술이 터가지고 이제 아는 분 추천으로 해서 어떤 연고를 샀는데 거기에 구성약품, 화학물질 보니까 파라옥시 벤조산 메틸, 파라옥시 벤조산 프로필이 있더라고요. 첨가제로. 그래서 최근 알았는데 그게 각종 그 공산품들, 액체류, 이제 미끈미끈한 그런 크림류 그런 것들이 미생물에 분해되지 않도록 방부제 성분의 그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좋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파라벤조산 파라옥시 벤조산 메틸 분자 구조 이렇게 조회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게 보시면 우리 주위에 그 환경 호르몬들이 진짜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라옥시 벤조산 들어간 거는 다 같은 류라고 보시면 돼요. 천연벌레 퇴치제도 이거 원료로 되어 있고, 맘스 다이어리 맘스팩 출산 선물인데 벤조산 메틸 이런 거 좋네요. 유해 성분 맘스팩 파라옥시 벤조산 프로필 이게 다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분자 구조는 벤젠 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파라벤 나무 위키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오긴 할 텐데
지금 요거를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히말라야표 마운틴 솔트 치약, 치약에 파라옥시 벤조산 메틸, 파라옥시 벤조산 프로필 이렇게요 라고 돼 있잖아요. 이 보시면 흰색 치약, 크림 막 이런 것들의 성분들이 오래 놔도 1년 지나도 썩지 않고 미생물들이 분해가 안 되는 게 다 이 벤조산 메틸 이런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방부제래요, 저 성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매우 가까이 이제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화장품, 샴푸, 로션, 치약, 연고. 치약 같은 경우에 칫솔질 안 하는 사람 과연 누가 있나요? 소금으로 옛날 분들 칫솔질 한다지만 요새 사람들은 어린이들도 치약 가지고 칫솔질하다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우리가 어, 치약에 있는 불소 또는 수돗물에 있는 불소를 많이 먹어서 인간의 정신 능력이 퇴화한 거 아니냐, 뭐 석회화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불소가 아니라 이런 파라벤 환경 호르몬이 아닌가 싶어요. 네, 불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 파라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세부 종류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라옥시 벤조산 메틸, 파라옥시 프로필 이 물질들은 방부제, 보존제인 물질들은 아직 유해하지 않다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어요. 치약에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치약을 안 쓸 수는 없고 최대한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다 석유에서 뽑아낸 그런 탄수화물, 타르 같은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그 벤젠고리들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환경 호르몬이 무서운 게 뭐냐면 소량이 몸에 있다고 하여 안전한 게 뭐 문제 없을 거다라고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소량이라 하더라도 걔가 분해돼서 한 번 작용해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가 있더라도 그게 계속 남아서 작용을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환경 호르몬들이 몸에 축적되면 이게 계속 1에서 2가 되고 2에서 4가 되고 4에서 4, 4, 16이 되고 4에서 8이 되고 8에서 16이 되고 뭐 이렇게 두 배수로 늘어날지 제곱에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데미지가 누적돼서 소량의 물질을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뭐 몇천억 개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몸 전체로서 보여주는 데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분자 하나가 작동해서 분해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쓰이고 또 쓰이고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여성화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환경 호르몬은 이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지방 조직의 축적이 잘 된대요. 뇌 같은 경우 뇌도 뇌지질, 지방으로 되어 있어서 뇌 축적이 잘 되고 그다음에 내장 지방, 대장 같은 경우 대장 또 유방도 지방 조직이잖아요. 자궁 이런 데 들어가서 축적이 돼서 나중에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짤막하게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제목과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환경 호르몬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작아서 세균보다 훨씬 작고 바이러스보다 더 작으니까요. 미세먼지 속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요새 중요한 미세먼지 화장실 욕실에 있는 샴푸, 비누 냄새 좋으라고 뿌리는 방향제, 향수 화장품 플라스틱 우리 용기 제품 종이컵의 안에 있는 그런 코팅 물질 이런 제품으로 우리 몸속에 점점 쌓여서 인류를 우리 사람들 모두를 여성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술이 발달한다면 이제 암 같은 부분, 질병 같은 부분은 어떻게 사망하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질환들은 어떻게든 고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성성이 강조되고 남성성은 점차 사라져서 종말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남성성이 종말로 간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지금과는 꽤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도 같습니다. 남성성이라는 것의 상징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기도 하고 공격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모험적이기도 하고 중독에 취약하잖아요. 그런 성향들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지면 좋은 쪽으로 보면 전쟁의 위협도 점점 사라지겠죠. 트럼프,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여성화돼서 여성화되면 전쟁보다는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좋은 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성의 상징인 관계, 지향적인 부분, 미를 중시하는 부분, 섬세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 대화 중심 사회가 되면 이제 물리적인 역할을 했던 남자들, 그리고 극단적으로 논리적이려고 하는 남성성, 그리고 위험한 것이라고 해도 모험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남성성들은 남자들이 옛날에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 산업화 되기 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그런 일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게 극도로 논리적이잖아요. 로봇은 통증을 모릅니다. 힘도 세요. 인공지능 로봇에게 그런 걸 다 맡기고 없어진 남성성은 우리는 남자도 여성화되고 여성은 더 여성화되고 여성화된 인간은 이제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예측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우리 사회를 풀어나간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여성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뭐 지상 낙원처럼 되지 않을까. 잘 풀어간다면. 그래서 요새 보면은 남자분들도 누구나 뭐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이런 거 많이 키우잖아요. 관계 중심의 여성화가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이제 메신저들 많이 옛날 썼었잖아요. 메신저 썼다가 지금은 카톡 많이 쓰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쓰잖아요. 서로 거미줄같이 이제 사이버 관계를 형성하면서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떠들 수 있는 대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여성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점점. 그것도 또 하나의 증거고요. 그래서 세상이 여성화된다고 음, 어, 여자가 더 좋다. 이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봅니다. 여자가 좋다, 남자가 좋다 이런 것들은 바로 앞에 지금 당장의 일인 거고요. 더 멀리 보면 남자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면 지구에는 이제 여자로만 가득 찬 세상이 될 거고요. 이제 또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환경 호르몬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호르몬이 미세먼지처럼 우리 공기 중에 널려 있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세상에서 이제 그런 세상에서 이제 남자도 여성화된 사회가 왔잖아요. 근데 어떤 특이한 별종이 남성 호르몬이 콸콸 넘치는 그런 어떤 별종의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거나 또는 그게 현실에 있다 그러면 많은 여성들이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가능성은.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니까 무식하게 여자들끼리 싸우면서 그런 멋있는 남성성 있는 육식남, 마초남 그런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미래에는. 환경 호르몬으로 이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가오는 그런 여성 그 여성 호르몬 유사 환경 호르몬에 오염된 미래에는 보다 그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조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